차장님, 저 이사 못할 것 같아요. 후배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부동산 10군데나 돌았는데 전세는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내년부터 애들 학교도 입학하는데 저 어떡하면 좋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통계를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현재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61%래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래요. 불과 2-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이유, 전세 사기. 또 다른 후배 얘기해볼게요. 이 친구 30대 후반이에요. 결혼하고 전세에 2억 5천 넣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증발했어요. 문자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고 결국 변호사 선임하고 법적 싸움 1년 넘게 하고 겨우겨우 돈 받았대요. 그 후배가 제게 한 말 잊을 수가 없어요. 형, 나 이제 죽어도 전세는 안 살 거야. 차라리 월세 몇백 내는 게 나아. 빌라왕 사건, 전세 사기 사건들, 그런 뉴스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선택을 바꿔놓은 거죠. 목돈 맡기는 게 너무나 무섭고 위험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세를 줄였다. 이거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제 대학 동창 얘기예요. 얘가 3년 전에 집을 샀어요. 10억짜리 집. 근데 본인 돈은 3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7억이나 전세를 끼고 샀죠. 이게 바로 갭 투자예요.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하는데 전세는 이자가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엄청 좋아했던 방식이죠. 근데 정부가 이걸 문제라고 본 거예요. 갭 투자가 집값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 줄였어요. 예전엔 3억 나오던 게 이젠 2억만 나오죠. 본인 돈 1억을 더 보태야 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도 있어요.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집주인들도 월세를 원해요. 지난 주말에 아버지 찾아뵈었어요. 서울에 작은 빌라를 하나 갖고 계신데요. 아버지가 한숨 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휴, 요즘 세금이 참 무섭구나. 보유세로 매년 목돈이 나가니까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시는 거죠. 월세는 매달 현금이 들어오니까 세금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전세 사기 우려, 정부의 갭 투자 제어, 대출 규제, 집주인들의 선택.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상 못한 반전이 있었어요. 후배가 결국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세요? 바로 오피스텔이에요. 처음엔 다소 거부감이 있었대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완전히 달랐대요. 차장님, 이거 완전 아파트더라고요. 방 3개에 화장실도 2개, 인덕션, 냉장고에 김치냉장고까지. 인테리어 깔끔하고 게다가 역세권. 월세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 임대도 수익률 좋아지니까 투자자들도 생겨나는 중이래요. 왜곡된 시장이 만들어낸 묘한 변화죠. 빌라는 더 놀라워요. 양극화의 끝판왕, 천국과 지옥. 선배 한 명이 작년에 빌라를 샀어요. 역세권이고 재개발 얘기 나오는 동네. 선배가 말했어요. 이거? 지금은 빌라지만 5년 후면 새 아파트야. 그 동네 빌라 매물이요? 거의 없어요. 다들 안 팔아요. 가격도 계속 오르는 중이고요. 반대로 개발 가능성 없는 지역은요? 매물만 쌓여 있어요.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둘 다 오래된 빌라이지만 완전히 다른 운명인 거죠. 결국 월세로 이사한 후배가 말했어요. 차장님, 근데 월세 100씩 나가는데 이거 1년이면 1200이에요. 미치겠어요. 요즘 애들 과자값도 아끼고 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서울 강북에도 월세 400짜리가 나온대요. 1인 가구들, 신혼부부들 다들 힘들어요. 근데 현실이 이래요. 전세는 없고 월세는 계속 오르고 서민은 어쩌란 말인가요? 이제까지는 전세가 당연했어요. 결혼하면 전세 들어가고 몇 년 살다가 돈 모아서 집 사고 그게 정석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월세가 뉴노멀이 되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이게 지금의 현실이죠.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은 계속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힘겹게 월세를 내면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힘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힘냅시다.